자, 우리 몇 주 전에 그 예티 항공 사고 얘기한 적 있었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조종사가 플랩 레버를 안 당기고 그 대신에 컨디션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됐다, 이런 설명했었잖아요. 근데 이 컨디션 레버? 이거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이게 뭘까요? 일단 엔진이 2개 있으면 엔진 레버 2개 있으면 되지 뭔 레버가 그렇게 많냐. 그런데 비행기 조종석에 필요 없는 걸 달아놓을 이유는 없죠. 이거는 이 비행기가 프로펠러를 돌려서 추력을 내는 터보프롭 항공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이런 터보프롭 항공기가 제트기와 대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내용은 최대한 좀 단순화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자,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프로펠러 비행기 터보프롭기입니다. 오늘 얘기할 프로펠러 비행기는 우리가 흔히 경비행기라고 말하는 수준의 그 작은 비행기들은 아니고 항공사에서 손님 태우고 노선을 왔다 갔다 하는 크기 정도 되는 여객기인데 프로펠러인 비행기,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 프로펠러 비행기를 쓰는 곳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죠. 하이에어라는 곳에서 ATR-72 기종을 썼고, 한성항공이라는 한 2008년까지 영업을 했던 항공사에서 ATR-72 기종을 운항을 했었습니다. 한성항공 때 운항했던 ATR-72하고 하이에어 요 기종하고는 같은 기종이지만 세대가 좀 많이 달라서 하이에어 때 기체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기체이긴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민항 시장에서는 요런데 프로펠러 비행기는 사실 군용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대표적인 기종이 뭐죠? 군수송기로 많이 쓰이고 있는 C-130 기종입니다. 그리고 C-130 기종도 우리 공군에서는 두 종류로 운영을 하는데 C-130H하고 C-130J가 있습니다. 겉보기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는 프로펠러 개수가 4개냐 6개냐. 우린 다시 민항기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펠러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민항 시장에서 이제 사라졌는데, 일본만 가봐도 굉장히 알차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일본은 섬나라고 아주 작은 섬들이 많잖아요. 일본항공하고 전일본공수의 자회사에 소속된 프롭기들이 손님 잘 태우고 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보프롭기하고 제트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뭔 차이가 있길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좀 인식이 안 좋았냐? 일단은 겉보기가 좀 다르긴 하죠. 제트기는 날개 밑에 둥그런 커다란 엔진이 껍데기에 쌓여 있고, 프롭기는 보통 날개에 프로펠러가 떡하니 붙은 모양이죠. 그리고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 제트 엔진은 중심에서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 넣고 폭발시켜서 그 폭발력을 뒤로 쏴서 추진력을 낸다. 요때 어차피 연료실에 있던 축을 돌려야 되니까 그 앞에다가 팬, 날개를 촘촘히 붙여서 바람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엔진 추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다. 근데 프로펠러 엔진, 그러니까 터보프롭 엔진은 연료 써서 연소실 축 돌리는 힘, 이걸 전부 다 프로펠러 돌리는 데 씁니다. 제트 엔진처럼 폭발력으로 나오는 추진력이 아예 없진 않은데 통상은 5% 미만, 높아도 10% 미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프로펠러 돌리는 데 써버려요. 그리고 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뒤로 밀어내는 힘, 요 힘이 사실상 추진력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리하면 제트 엔진의 추진력은 엔진 축이 얼마나 빠르게 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프롭 엔진의 추진력은 프로펠러가 어떤 상태로 얼마나 빠르게 도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고단기어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면 엔진의 회전수 RPM이 높지 않더라도 자동차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동차에 있는 기어 변속 시스템이 바로 프로펠러 비행기에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컨디션 레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레버는 엔진의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예요. 비행기가 처음에 이륙할 때는 이게 높은 회전수를 내서 힘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동차 출발할 때 저단기어 넣는 거랑 똑같아요. RPM을 최대한 높여서 힘을 최대한 많이 쓰도록 해서 출발할 때 안정적으로 출발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비행기가 고도도 올라가고 속도도 붙은 상태가 되면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RPM을 좀 줄이도록 이 레버를 좀 당겨서 조절해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비행기가 이 프로펠러의 각도를 엔진 회전수에 맞게 조금씩 조절을 해서 회전수가 적더라도 비행기가 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신 자동차는 요새 수동기어 차량 자체가 별로 없듯이 최신 프롭기 중에도 컨디션 레버 자체가 없는 비행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군용 수송기 중에 A400M
이번 조종석을 보시면 컨디션 레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거 자동으로 해줘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C130J 이 기종의 조종석을 봐도 컨디션 레버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사실 제가 정확한 기술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어딜 봐도 컨디션 레버가 안 보이는 걸로 보면 이것도 자동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보게 되네요.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썼던 프로펠러기들이 사고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안해 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비행시간 1시간 전후 정도밖에 안 나오는 짧은 노선 뿐인 나라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안전한 비행기예요.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이런 데서도 단거리 소규모 공항에 아주 잘 날아다니고 있는 비행기고 제트기보다 심지어 단거리 효율성은 훨씬 좋기 때문에 연료비도 덜 드니까 비행기 값도 그만큼 싸질 수 있는 기체라서 프롭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다시 좀 활발하게 좀 운영이 돼서 프롭기도 우리나라 하늘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항덕 중에 한 사람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익스플레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신준모, 기획의 정현지, 제작의 김보민, 박세아였고요. 저는 이원주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